이거는 분명히 약간 그래프를 살짝 도입은 해요. 도입 정도까지는 하고요. 진짜 다음 주에 미분이 끝나네요. 다음 주에 미분 빡세요. 지금 페이스면은 오늘은 자습 이제 문제풀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놀리는 거 빠르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존나 뭐라 했어요? 나를 때릴 듯한 느낌이었는데. 왜요? 저는 오늘 양껏 나갈 거고요. 와우. 예? 양껏 나갈 거고요. 선생님. 나가야 되는 이유는 오늘 해나갈 다음 시간 그래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말 꼈으니까 네, 주말 쉬었으니까요. 거기다 뭐 채원이랑 민준이랑 홍찬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수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쵸?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 것 같아요. 그쵸? 이 지역 양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하루에 50페이지 나가는 선생님이 나밖에 없을 거예요. 죽지 않는데 뭐 한 시간 반동하면 되겠다. 뭐 맨날 안 해. 진짜 이거 하는 거 좋죠. 자, 증가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증가감소는 사실 여러분이 이미 조금 배웠어요. 이것도 언제 배웠냐면은 보일 때 초등학교라고 할 뻔했네요. 그래서 중2 때예요. 중2 때요. 자, 복습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중2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배우냐면 중2 때 우리는 정말 싫어했던 지금은 좋아하는 1차 함수를 배웠습니다. 보일 때 1차 함수를 배웠습니다. 자,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A가 양수면 위로 가는 그래프, A가 음수면 아래로 가는 그래프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표현을 같이 썼냐면 이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X 값이 증가할 때, 둘다 X 값이 증가할 때 이렇게 써요. 똑같아요 그냥 저는. 그죠? X 값이 증가할 때 얘는 뭐라고 그러죠? 그 뒤에 Y 값이 Y 값도 증가한다. 얘는 Y 값은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증가감소네요. 이미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봐. 또 언제 썼냐면 우리는 중3 때도 썼어요. 중3 때 뭘 썼냐면은 Y는 A, X-P의 제곱, Q라고 하는 2차 함수를 배웠습니다. 2차 함수. A가 0보다 크다라고만 일단 좀 얘기를 해볼까요? 크다. 됐나요? 클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는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여기가 P, Q예요. 그럼 X가 P보다 작을 때가 알아요. X가 P보다 클 때로 나눠가지고 X가 P보다 작으면 X 값이 점점 커질 때마다 Y 값은 점점 감소합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X 값이 점점 커질 때마다 Y 값은 점점 증가합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 그럼 여러분이 이미 증가 감소에 대해서는 느낌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느낌.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게 뭐였냐면 알고 보면 얘는 다 이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이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감소. 맞아요? 증가는 어때?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둘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올라간다는 거야. 어떻게든. 맞아요? 그래서 증가 감소의 형태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보는 건 어때요? 라는 거야. 내가 이 점에서 기울기는 이거고요. 이 점에서 기울기는 이거고요. 이 점에서 기울기는 이거예요. 전부 다 어떤 수예요? F'들이 전부 다 음수 나왔을 때는 왜? 아래로 내려가서 음수잖아요. 음수 나왔을 때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감소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때요? 감소 형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반대쪽은 어때요? 내가 이 점에서 기울기 이렇게 되고 이 점에서 기울기 이렇게 되고 이 점에서 기울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점점 커지게 돼요. 얘도 이 점에서 기울기 이거예요. 전부 다 양수네요.
맞아요? 아, 내가 조사해보니까 f 프라임 x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우리는 fx를 뭐라고 한다는 거야? f를 증가합니다.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함수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f는 감소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해도 돼요? 증가. f가 만약에 증가함수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f 프라임 제로도 x도 3, 0보다 크게 될 거예요. 왜? 증가하는 상태니까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면 감소면 어떻게 돼요? 감소면은 f 프라임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같은 뉘앙스인데 조금 다를 거예요. f가 만약에 증가 쪽만 볼게요. 증가라면 f 프라임 x는 0 이상이다 라는 표현과 f 프라임 x가 0 이상이면 f가 증가다. 쌤 이거 서로 그냥 반대로 적었네요. 여기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어디가 참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어디가 참일까요? 됐어요? 어디가 참일까요? 생각을 해보자 했어요. 됐어요? 단, f는 어떤 함수여야 되고 f는 연속 함수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연속 함수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저 중에 어떤 표현이 맞을까? 이 둘 중에 표현 중에 맞는 표현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일까? 라고 하면은 누구예요? 몰라요. 대부분 애들은 몰라요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50%의 확률로 찍어보려고 하죠. 그렇죠? 네. 자, 위에 거 맞는 거 같은 사람 손, 밑에 거 맞는 사람 손. 오, 맞네요. 맞는 사람 뭐예요? 이 중립기업 맞는 거예요 혹시? 둘 다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혹시? 아, 둘 다 맞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정답은 미흡기 맞는 거고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증명을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이 그래프는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0이 돼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0. 이게 누구냐면 x세제곱이에요. x세제곱은 미분을 해보시면 3x제곱이 돼요. 분명히. 맞아요? 네. 0에서 0 됩니다. 실제로. 맞아요? 는 0이 확실히 됐어요. 근데도 어때요? 여기 앞뒤를 봐도 계속 증가 상태에서 0이 순간적으로 됐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죠. 맞아요? 맞아요. 증가일 때는 0 이상이 맞는 표현이에요. 요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얘는 왜 거짓이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연속이면 된다면서요. 저는. 그쵸? 연속이면 된다면서요. 그죠? 이게 증가예요? 네. 모든 구간에서? 아니요. 모든 구간은 아니고 왜 제가 여기 어떤 함수 만들어놨어요? 상수 함수 만들어놨잖아요. 연속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결론. 이 둘에 대해서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증가하면 얘가 되면 증가다. 증가하면 얘가 된다.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야. 네. 근데 얘는 서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 f가 증가하면 0 이상이에요 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결국. 됐어요? 그럼 감소도 반대겠죠. 감소면 프라임 x가 0 이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내용이 다예요. 끝. 예제 볼게요. 예제 3개밖에 없더라고요. 문제 스캔 다 했어요. 왜요? 이래도 진도 빨라 보여요? 사실 서브웨이 보고 싶어요. 군침이 서브예요? 제 간식을 왜 건드리고요? 밥방 무섭다는 소리한테. 자, F 프라임 x가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x는 얘는 3x 되고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맞아요?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네. 봐봐. 프라임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프라임 이거 못 그리면 큰일 나요. 이건 2차 함수니까요. 그죠? 여기까지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프라임이 0 이상이면 증가라고 볼 수 있다. 맞아요? 프라임이 0 이상이라는 건 요검이에요. 요검이. 맞아요? 그래서 x가 1 이상, x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는 증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어? 그리고 마이너스 1과 증오가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둘 다 들어가도 됩니다. 네. 0도 포함한다면 양수나. 맞아요?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아주 신기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봐봐. 마이너스 1까지 증가 상태야. 네. 증가 상태 오른쪽 위로 간다는 거야. 네. 그쵸? 감소한대요, 갑자기. 뚝 떨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가? 꺾이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맞아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몰라요. 증가가 돼요. 어떻게 그려지지? 이어가. 이거 이쁘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예요. 3차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게 도입이라니까? 예제 12번. 의 별표는 3개 정도 달아주시고요. 예제 12번의 별표는 3개 정도 달아주시고요. 예제 12번의 별표 3개 정도 달아주시고요. 이 친구는 자주 볼 겁니다. 생각보다 자주 볼 겁니다. 몇 차 함수로 되어 있어요? 3차.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에요. 자, 3차 함수 내에서요. 3차 함수에서 첫 번째 실수 전체에서 증가 혹은 감소라고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됐어요? 네. 실수 전체에서 증가만 하거나 실수 전체에서 감소만 하는 함수다 라는 말과, 됐죠? 두 번째,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오늘 살짝 언급은 할 거지만 뒤에서 언급할 겁니다. 극값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극값. 네. 극값이라는 표현은 이따가 할 거라고. 조금 이따가 아마 할 거긴 해. 근데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으니까. 됐죠?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과 그리고 세 번째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뭐예요? 역함수가 뭐 모르겠으면 네 번째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1대1 대응이 되는 친구다. 1대1 대응이 되는 친구다라는 말이 있으면 됐어요?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뭐였어요? y랑 x의 위치를 바꿔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표현이 있을 때는요, 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이 네 개의 표현. 그 풀이 방식은 여기서 보여드릴 겁니다. 됐죠? 밑에 내가 정리를 하고요. 됐죠? 이 문제 풀이법은 이거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거입니다. 그 얘기를 위에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증가라고 했잖아. 언제나 증가. 증가니까 뭐부터 해봐야 돼? 우리는 미분부터 다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합니다. 미분하는 거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생각해봐. 언제나 증가라는 말은 이 2차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가도 존재하고 감소도 존재하고 증가 다시 증가합니다. 맞나요? 둘 다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없어야 돼? 이 감소라는 부분이 없어야 돼. 없으려면 이 두 개의 조건이 있다고. 첫 번째는 안 만난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 왜? 다시 증가되는. 누구 아까 떠올리라는 거야? 여기 있던 x제곱 같은 녀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조건이 뭐였어요? 우리 이거 수상이에요. 맞아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우리 이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별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크다는 놈이 존재를 하는데 죽일 겁니다. 저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판별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4분의 b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3a가 0 이하입니다. a-3은 0 이하입니다. 그래서 a는 뭐랑 뭐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0과 3 사이라고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법은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야? f' 함수를 먼저 구합니다. f' 함수를 먼저 구해요. 됐어요? 여기서 뭘 써달라는 거야? 판별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았습니다. 작거나 같다. 이 3차 함수 풀이는 요거 하나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 4함수 같은 경우는 언제나 증가하거나 언제나 감소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나 극값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역함수 존재하거나 1대1 대로 존재한다라는 말 넷 중에 하나라도 언급이 돼 있으면 무조건 미분에서 판별시 D가 0 이하입니다 해서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하나의 팁인 거죠. 쌤, 근데 왜 저렇게 저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응? 저 이유 답이 왜 저렇게 나오냐는 거 아니야? 이거요? 아니에요. 그거? 왜 판별시 있어요? 안 만나야 되잖아요. 그왜 안 만나야 돼요? 만나면 저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 어디까지 가 여기까지 가. 그러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X축이 있다고 가정하면 언제나 증가해요. 네. 프라임이 0보다 크니까요. 네. 근데 순간적으로 0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순간적으로요. 끝 되니까요. 이해됐어요. 질문 감사합니다. 그죠? 그럼 예제 13번. 느리게 나가는 것 같은데 빨라 보이지? 이적에 비하면 굉장히 느립니다. 자, 이제 13번 보시면 fx가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a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과 3 사이에서 감소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자, 아까 이 11번 문제처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무조건 감소해라 이게 아니라 0과 3 사이에서 그냥 감소 상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감소 상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x제곱 마이너스 고마워요. 순간적으로 다른 거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혹시 이거 추계 방정식 구할 수 있나요? 수상에서도 많이 했죠. 마이너스 2a분의 b.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모르는 분은 어떻게? 그 원전적 혹시 정도는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원전적 혹시 누가 이라이냐? 누구인가?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생각해봐.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네. 왜? 감소 상태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요? 문제는? 현재 여기 1이에요. 1이에요. 네. 근데 어디서부터 돼요? 0부터 어디까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이 꼭 여기 접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네.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감소 상태라는 거. 맞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한 놈만 따지면 돼. 누구만 따지면 돼? 얘만 따지면 돼요. 왜? 지금 프라임 제로랑 프라임 3 중에서 누가 더 커요 하면 당연히 프라임 3이 더 큽니다. 네. 맞아요? 그럼 프라임 3이 0 이하면 제비요. 전체적으로 0 이하예요. 네. 모든 값들이 0 이하라고. 그러니까 나 얘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프라임 3만. 그럼 3 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야? 끝. 나게 끝. 쉽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증가 감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증가 감소의 메인 패턴은 뭐라는 거야? 미분이에요. 미분. 그 미분을 통해서 내가 미분계수의 정의도 알고 있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계속 접근하기 때문에 증가 감소 문제 지금 제가 패턴 좀 다르지 않게 풀었던 건 뭐냐면 미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함수 활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웬만한 시작은 웬만한이라고 했어요. 미분으로 시작합니다. 미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 미분부터 해야 돼. 이런 거예요. 느낌이. 뭐부터 해야 돼? 미분부터 해야 돼. 이런 느낌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끝까지 나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극값에 대해서. 알겠죠? 중간에 끊을 겁니다. 다는 못 나갑니다. 나갔다가는 여러분 숙제 바꾸시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맞긴 한데. 저기 태클로 그렇죠. 쌤 재밌는 옛날 얘기. 아니요, 없어요.
여기 7시까지 있어. 저희 2시에 끝나나? 네. 아직 25분 남았네요. 적어도. 저 이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나가는데 아직 25분 남았어요. 저 생각보다 천천히 나가잖아요. 무엇을 할까? 자, 함수의 극대와 극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상한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뷰죠. 좀. 자, 복습을 좀 하려고 해요. 그 뭐였지? 여기가 A라는 점, 여기가 B라는 점, 여기가 C라는 점, 여기가 D라는 점, 여기가 E라는 점, 여기가 F라는 점으로 여기가 F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고 해야겠네요. 됐죠? 네. 자, 이 함수는 연속 함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모르면 큰일 나요, 이 정도는. 그쵸? 이건 진짜 큰일 났어요. 그쵸? 두 번째, 모든 점에 대해서 극한값은 존재한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저 C라는 점도 극한값은 존재해요. 같은 방향으로 보니까요. 세 번째, 저기에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C 한 점이다. 맞아요. 최대한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나머지 미분계에서 일정한다고 봅시다. 됐죠? C 한 점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보자는. 왜 불가능하다 했어요? 뾰족하니까. 맞아요. 뾰족하니까. 이 정도만요. 됐죠? 네. 자, 지금부터 이제 극값, 아까 얘기했던 3차 함수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던 그 극값에 대한 정의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극값은 원래 두 개인 거예요. 극대값과 극소값이. 근데 조심해야 되는 이 극대값, 극소값 비슷한 패턴을 어디 들어갔어? 최대값, 최소값 이런 말이 들어오면 되겠단 말이야. 함수값. 모든 거는 얘의 극값은 y값이에요. y. 애들이 좀 흔히 실수하는 건 뭐야? 1,3이라는 거 1을 가져오는 거야. 3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거 한다. 이런 실수를 좀 주의해야 돼요. 그럼 극값의 정의가 있단 말이야. 극값의 정의. 극값의 정의는 정말 작은 구간. 정말 작은 구간 내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작은 구간. 혹시 뭐 유튜브를 보다가 이상한 기호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입실론 델타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대학 수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말하는 입실론 델타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실론 델타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 이 친구거든요. 거기서 이제 약간 파생돼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입실론 델타가 뭐냐면은요, 정말 작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구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 F라는 점을 기준으로 먼저 잡아볼게요. 정말 작은 거. 눈에 원래 보이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정말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이게 한 이 정도부터 이 정도까지라고 봅시다 이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이 구간은 원래 어떻게 표시하냐면 F-H, F 플러스 H라고 주는 거예요. 정말 작은 구간을 준다는 거예요. 작은 구간을 뒀는데 나보다 즉 F값, F의 F F의 F를 했을 때 합성함도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합성함도 아니라 이 값을 쳐놓은 거예요. 그죠? F의 F값보다 이 구간 내 모든 값들이 작은 놈이 없는 거예요. 네. 작은 놈이 없다는 거야. 최소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표현이.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왜 같은 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표현에서 나보다 작은 놈이 없다. 작은 놈. 작은 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구간 내에서 가장 작아요 라는 뜻이에요. 극소가 이렇게 적혀요. 작은 구간 내에서 그냥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나보다 작은 놈이 없다, 큰 놈이 없다 이런 거. 큰 또는 작은 놈이 없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됐어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예를 들어 이 A라는 포인트는 자세히 보면은 얘의 포인트는 A-H, A 플러스 H 사이에요. 이 H가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리미트 값으로 의미를 해요. 실제로. 근데 이 구간 내에서 FA보다 큰 놈이 없다는 거야. 큰 놈. 그래서
우리는 이때 같은 놈을 극소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소점. 그때의 값을 값이라고 얘기하고요. 극소값. 그리고 얘 점 같은 경우는 극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극대점. 그래서 이때의 값을 극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극대값, 극소값 얘기할 때는 아까 증가감도랑 조금 패턴이 달라. 어떤 패턴이 달라? 그 증가감도는 뭐부터 시작했어? 미분부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극대극소는 사실상 미분을 안 해요. 함수 그 자체로 보는 함수값을 본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나보다 낮은 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놈이 없다. 그러면 B라는 점은 무슨 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보다 낮은 놈이 없는 거예요. 왜? 정말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높은 구간은 있거든요. 나보다 낮은 건 없어요. 그래서 얘도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극소. 그럼 C라는 점은 1000점이에요. 튀어나왔어요. 뾰족해요. 그래도 나보다 높은 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극대값이. 얘도 극대가 돼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미분은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미분은 불가능한 건 맞아요. 하지만 나보다 높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극대값 맞습니다. 그럼 누구도 극대예요? 딱 봐도 이 친구. 이 친구도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극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극대극소는 사실상 미분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또 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분명히 y값인 건 알겠는데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함수들, 이 fx라는 놈을 어떻게 볼 거냐면 y는 이제 fx라는 다항함수를 사실 많이 봐요. 이 수투에서는. 맞아요? f를 다항함수라고 보는 순간 얘는 모든 범위 내에서 미분이 가능한 놈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범위 내에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놈이야. 미분 가능하다는 놈. 맞아요?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아까 우리 했던 놈이에요. 이렇게 있었어요. 맞아요? 자, 이거 아까 미분에서 증가감소표를 아까 우리 만들었어요. 증가감소. 이제 표를 만들 건데요. 표. 그죠? 표를 하나 만들 건데 얘가 미분을 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표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증감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x가 점점점 마이너스 1, 점점점 1, 점점점은 뭐겠어요? 중간 범위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점점점의 의미는. 됐어요? 그리고 그때 f'x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f'x는 여기에서 0이 됐어요. 둘 다. 맞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얘기했어? 우리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두 개는. 여기는 음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실제로 f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f는 양수잖아. 프라임이 양수니까 아까 얘기했던 증가 상태가 되는 거야. 증가. 그럼 얘는 줄어드니까 감소 상태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뭐가 돼요? 증가가 돼요.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이 사이값 정리라는 걸 배웠다는 거야. 네. 사이값 정리. 맞아요? 프라임이 분명히 지금 양수였어요. 마이너스 1 전까지요. 네. 근데 갑자기 프라임이 음수가 됐어요. 마이너스 1 넘어서요. 맞아요? 네. 근데 이어져야 된다면. 네. 봐.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앞에는 0보다 크고 뒤에는 0보다 작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 점을 최소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이값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0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증가 상태에서 그때 감소 상태로 꺾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점을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 0. 맞아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상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상태로 우리 이때 그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가하다가. 여기 보세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상태예요. 맞아요? 네. 증가하다가 감소하기는 해요. 미분계에서 다를 뿐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극대라고 얘기해요.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는 우리는 극소라고 해요. 극소. 그 말을 무슨 말로 하고 싶으냐면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볼 함수는 원래 이렇게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극대에서 정의는 이거란 말이야 사실상.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다항함수, 2차, 3차 함수, 이제 4차 함수까지 보게 될 건데 그 함수들은 모든 식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프라임 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프라임 했을 때 0. 그래서 극값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극값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미분계수가 혹시 미분계수가 0 되는 게 있는가를 먼저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희한한 놈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희한한 놈. 바로 우리의 친구 요 친구예요. x 세제곱이라는 친구입니다. 세제곱이라는 친구는 아주 희한해요. 얘를 미분을 때려버리면 3x 제곱이 돼요. 맞아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증간표를 또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x가 0일 때밖에 지금 존재하진 않아요. 0일 때밖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G'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0이에요. 그런데 얘는 의도치 않게 양쪽 다 양수가 되는 존재가 돼요. 네. 맞아요? 그럼 G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다가 증가하게 돼요. 순간적으로 뭐가 됐을 뿐? 기울기가 0이 됐을 뿐 증가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점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 점도 아니에요. 이거를 선택미적분에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곡선의 형태가 변하는 점이다. 그럼 어떻게 곡선의 형태가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먼저 x세제곱의 그래프를 뭐 3가지라고 했지만 됐죠? 먼저 증가 상태로 그려줘요. 증가 상태로 그려주다가 0이 돼서 다시 곡선의 형태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버리는 곡선의 형태가 바뀐다는 점으로 해서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건 어떻게 찾았느냐? 일반적으로 이게 맞아요. 다항함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가 무슨 근이 됐어요? 사실상 중근이 됐어요. 중근. 두 개의 근이 됐다는 거예요. 두 개의 근이니까 그냥 튕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이때 극값을 찾을 때는 중근을 제외하면 돼요. 중근. 한 개짜리는 괜찮다는 거야. 근데 두 개짜리 만약 x 곱하기 x 이렇게 나왔다. 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만약 한 번 더 곱하게 될까요? 얘도 돼요. 홀수번 곱해졌냐? 짝수번 곱해졌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 좀 홀수번 곱해지면은 극값 맞습니다. 짝수번 곱해지면 얘처럼 돼가지고 극값이 아니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극값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모든 것들이. 조금만 예제 볼게요. 페이지 113쪽이고요. 개념 익히기예요. 다행히 예제가 아니에요. 그죠? 네. 예제가 늘어날 뻔 했는데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까지요? 모르죠. 선생님 착하시니까. 저 안 착해요. 근데 우리 빨리 나가야 돼요. 사실. 왜냐면 우리 방학이 3주도 안 되는 거 아시죠? 3주는 학원 방학도 있잖아요. 아 3주 안 되죠. 저 방학 언제라고요? 8월 초로 하면 안 돼요? 7월 말로 하면 안 돼요? 8월 초요. 7월 말. 제가 쉴 때 다 주실 겁니다. 근데 방학이 언제예요? 7월 말. 8월 초. 제가 쉴 때 그래서 쌤 언제 쉬어요? 언젠가 쉬죠. 지금 지금 안 방학이 될까요? 언제예요? 아, 8월 초에 시작해서. 네, 7월 말이요. 쌤 8월 며칠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아마 8월 4일 날 하루 쉴 거예요. 4일만요? 네, 3, 4, 5니까요. 아, 말는 3일에 쳐요. 네? 3일 하고. 자, 99번 할게요. 자, fx가 뭐라 되어 있냐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다항함수인 걸 알기 때문에
시작을 뭘로 해놨어? 거기 빈칸 채우려고 미분부터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프라임 x가 0 되게 하는 것을 찾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x가 0 또는 2라는 것을 찾아냈고, 됐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입니다. 0과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증가표를 이제 만들게 되면, 증가표를 만들게 되면 쟤는 시험을 저도 쉬는 날 없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잖아. 학원에서 못 쉬어요. 방학 때 더 바쁘잖아요. 너희들 놀러 가는데 선생님들도 더 바쁘잖아요. 특강 때문에. 그쵸? 장난이야. 수학 안 받는 날에 용을 말고 용 안 받는 날에 수학을 받는 또 제가 그분 날 정해드릴 수 없잖아요. 방학 때 여행 가냐? 못 가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제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프라임 0일 때 그리고 프라임 2일 때는 각자 0이었고요. 그 상태에서 앞쪽과 뒤쪽은 증가 상태, 그 다음에 감소 상태, 사이에서는 감소 상태. 그래서 이제 이거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됐나요? 그럼 거기 이제 또 빈칸 남았죠. 3일 때 그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얼마? 2를 어디다 넣어야 돼? 프라임에 넣으면 안 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극대극소의 정의는 함수값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2를 위에다 넣어야 돼요. 위에다. 그래서 16-24 더하기 3이 돼서 얼마니 홍찬아 빨리 불러줄래? 마이너스 5겠지 그치? 네. 소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이걸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다음 시간에 이제 언급을 계속 할 거지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야? 증가 감소 증가처럼 그려주고 0,3을 먼저 찍어주세요. 둘이 알고 있잖아요. 2, 마이너스 5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먼저 찍어줘. 그래 놓고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증가 감소 증가 3차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x가 2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이렇게 적고 끝나게 돼요. 100번. 자, 4차 함수입니다. 이제 처음 보는 4차 함수. 설레네요. 그렇죠? 자, 미분부터 하면 어떻게 된다고? 미분부터 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4x. 그래서 x 마이너스 4x까지 뽑아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4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몇 개의 점이에요 얘는? 3개나 있어요. 그럼 3개 다 그려야 돼요. 영과 1.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 0, 1. 자, 프라임은 각자 0, 0, 0이 되고요. 쌤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묻지 않아요. 그죠? 이게 질문이죠? 자, 만만한 숫자부터 쳐넣으시면 돼요. 우리는 0이요. 아, 0은 0이라며. 2 정도 넣어볼까요? 2, 숫자 2, 오른쪽에 가자는 거예요. 그죠? 숫자 2,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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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됐죠? 이렇게 찾는 게 더 빠르다고. 자, 마이너스 2를 한번 쳐넣어볼게요.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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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가 됩니다. 됐죠? 2분의 1 한번 쳐넣어볼게요. 2분의 1. 됐죠? 양수, 양수, 음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찍어봐. 중간에 뭐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F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각자의 점들이 뭐가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다시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예요, 홍찬 씨?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돼요. 그게 뭐가 된다고? 대가 되고요. 극소는요. 극소는 마이너스 3. 얘는 다시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쌤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대로 그리시면 된다니까요. 이대로 증가, 감소, 증가, 감소 M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4차 함수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이제 2개 보려다가 하나 보는 거. 저를 자극시키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네.
근데 표 그리는 연습하세요. 예. 처음에는 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2년 전이야 그것도. 2년 전에 서라고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 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네? 못한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냥 그리기만 할 줄 알아가지고 하는 애들은 못했을 거예요. 개쩌네. 근데 여러분은 제발 표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문제를 잘 외워가지고요. 뭐 이 부분에는 저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표를 그리세요. 이거야. 표를 그리면 x 점점점 마이너스 1 점점점 3 그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되고요. 프라임 같은 경우는 0, 0이 되고요. 자, 이 그래프도 2차 함수는 그릴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하나 그려놓으시고 앞 뒤로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감소합니다. 그래서 F가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얘가 극대가 되고요. 얘가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넣어봐 이거야. 그렇지 않은 많이 뒤시고 공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넣어봐. 7이래요. 너 다 뺏겼니? 자, 예. 끝. 뭐가요? 2번 하나 더 있잖아요. 안 돼요. 뭐 본인들이 해올 거예요? 예. 뻥치지 마세요. 저는 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숙제를 요새 안 해서 공시 아니에요? 공시 아닐까? 나 했어. 형이 홍씨였어요? 자, 2번. 원래 사실 15분까지 해도 되는 건데요. 다 참는 거라 그냥 말만 가야겠고. 그래요. 자, 이 친구도 계속 똑같이 가봅시다.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x 되고 플러스 12x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꺼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면 얘는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져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지어보면 1,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프라임 같은 경우는 0, 0 되고 이번에는 증가래 감소죠. 참 미쳤나봐요. 그죠? 저도 피곤하긴 한가봐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F는 어떻게 돼요? F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서 극소가 되고요. 1을 쳐놓으면 얼마야 민준아? 너무 아니에요? 0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뭐야? 아 F 프라임으로 가버렸어요. 저럴까봐 제가 물어본 건데. 아저 F 그다음 얘는 3, 그렇죠? 그럼 봐, 3차 함수의 기본 형태가 이제 자주 볼 텐데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고요. 얘는 감소, 증가, 감소. 그럼 왜 이렇게 뒤집어졌을까? 얘는 자세히 보시면 최고차항이 양수냐, 음수냐의 차이가 있고 우리는 이거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다음 챕터 자체가 제목이 함수의 그래프인가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숙제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좀 잘 해오세요. 잘 해오셔야 다음 시간 이해 속도가 더 빠르고 다음 시간 참고 진도는 조금 빠릅니다. 조금 빨라질 예정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